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1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자, 벌써 이제 10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10월달 시작이 됐고, 이번 연도는 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쵸? 자, 이번 달도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도 똑같이 오전 시황 보고 또 좋은 내용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분산.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죠. 글을 한번 좀 같이 보면은 뉴욕 증시의 분산이 많아지고 있다. 약 한 달 동안 다우 지수는 8차례, 나스닥은 6, S&P 500은 8차례 지금 분산이 나왔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뉴욕 시장의 분산을 걱정할까를 보면은 우선 분산이라는 것은 주요 지수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타나는 날을 분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4주에서 5주 정도 동안 분산 출현이 한 5, 6차례 정도 이상 발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매도로 주요 지수가 0.2% 이상 하락을 할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 4, 5주 동안 5, 6차례 이상 발생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기에 좀 충분하고 단기간에 걸쳐 매도세가 집중될수록 추세 변화의 확률은 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뉴욕 증시인가 한번 보면은 저 중국 수출도 비중도 큰데 왜 미국이 중요할까를 한번 보는 겁니다. 물론 중국도 중요한데요. 중국의 수출 통계, 제조업 어떤 구매 관리자 지수, 동향 등등에 항상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소비 시장은 좀 폐쇄적이죠. 또한 저축률이 너무 높아서 중국의 내수 시장의 어떤 규모가 미국에 비하면 3분의 1 이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의 GDP는 세계 2위 정도 수준이죠. 근데 소비 시장의 규모만 보면은 미국이나 유로존에 비해 아직은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 성장률과 한국 수출의 연관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미국 등 선진국 소비 지표에 비해서 그 중요성도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의 분산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보면은 최근 뉴욕 증시의 상승과 우리 증시는 좀 무관할 정도로 따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락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은 우리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에 모두 타격을 줄 때가 많았다라는 거고, 반드시는 아니어도 그냥 긴장하면서 좀 주시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한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같이 상승하는 건 아니고요. 국내 증시는 뭐 횡보 내지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웬만해서 같이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하락하고 좀 다르게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긴장 전도를 할 필요는 있겠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딱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여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시황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볼 책은, 요건 뭐 길게 하지는 않을 건데, 다들 이제 제시 리버머라는 이 투자자를 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초창기에도 한번 다뤘던 도서이기도 하고, 이 제시 리버머의 그 어록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제시 리버머의 그 내용들을 굉장히 쥐어 짜내면서 이제 좀 울고먹는다. 왜냐면 다른 책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거를 짜집기 해서 이제 어록들만 모아놓은 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마인드셋 할 때 읽어보기에는 좀 괜찮은 책 정도가 되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록을 좀 몇 가지 오늘 좀 같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또 이 시장의 분산, 또 시장에 대한 또 내용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 제시 리버머가 바라보는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첫 번째 어록의 주제는 요거는 그냥 오전에 오늘 앞으로 우리 주식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좀뭐 라디오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기법 강의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록 첫 번째를 한번 보면은 이제 월스트리트, 이제 미국 시장이죠. 월스트리트에는 새로운 것은 없다. 요거는 뭐 국내 주식 시장에는 다 이제 통용되는 말일 것입니다. 제시 리버머가 일찌감치 배운 또 하나의 가르침은
월스트리트에는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투기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니 말이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을 것이며 앞으로 또다시 되풀이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 사실만큼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제시는 그 일이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떻게 벌어졌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쓴다. 그런 식으로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전의 경험을 이 제시, 내 나름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미래는 과거의 반복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도 비슷한 건 없습니다. 항상 갑자기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일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늘상 있었던 어떤 시장의 반복, 사이클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과거에 보통 이런 패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것을 좀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 경험치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시장의 사이클을 몇 번은 돌아봐야지 어떤 새로운 시장이 와도 두렵지 않고, 아 예전에 이런 거 경험했으니까 그래 큰일은 아니었어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없다 라는 거 또 넘어가서, 또 제시의 어록의 이 주제는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라는 주제입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이 확실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면 여기서 강세 혹은 약세 요인의 뉴스가 하나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시점의 시장 그 자체가 과매수 상태나 과매도 상태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특정 뉴스의 영향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귀결됐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기록이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무척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로지 그 시장 그 자체 움직임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회원분들이나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시장 그 자체에만 집중하자라는 거고, 주변의 소음들은 가능한 무시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들도 있지만 시장 지수 자체가 제일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 자체에 집중하는 게 그 어떤 뉴스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어서 보면은 시장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우리의 판단은 자주 틀린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이란 시장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 투자자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판단은.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여줘야지 우리의 판단이 맞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는 한은 아무 쓸모가 없다 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아니 어떤 그 세력도 오늘의 시장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주식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구성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시장이지, 어떤 한쪽이 시장을 확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넘어가서 네, 요것도 이제 좋은 내용이니까요. 시장의 큰 흐름을 믿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어록입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이 게임에서 끝까지 나아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 제시, 내가 배운 모든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거고, 시장 전반의 여건을 공부하고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꿋꿋이 지켜나가야 한다. 이 제시가 썼기 때문에 그냥 나는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초조해하지 않고도 기다릴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단지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 10만 주를 공매도한 상태에서 꽤 큰 반등이 곧 좀 닥쳐올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본 적이 있다라는 건데, 제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상했다. 내가 보기에 그 반등은 불가피하며 아무리 좋게 봐줘도 내가 거둔 평가 이익에서 100만 달러는 날려버릴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내 생각은 정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포지션을 고수했고 평가 이익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다. 나는 공매도한 물량을 환수한 다음 추가로 랠리가 이어지면 그때 다시 공매도하라는 조언을 단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내 포지션을 잃을 것이며
그것은 틀림없이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것은 시장의 큰 흐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느껴볼 수 있는 것은 너무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뭐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큰 흐름에서 이제 나타나는 단기적인 흐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그렇게 그쵸? 일희일비 하면은 나의 진짜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애매하게 괜히 애매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넘어가서 또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저희가 이제 염두해야 할 내용 시장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모두들 갖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이야말로 대개의 투자자 혹은 투기자에게 가장 큰 적이다. 크게 올랐던 주식인데 비록 지금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해도 한 번쯤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물론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면 반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자기가 바라는 딱 그 시점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가?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주저하고 좀 망설이는 성격의 투기자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도 투기를 진지한 어떤 사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지워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의도를 갖고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매일 혹은 매주 투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서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기회는 1년에 몇 차례밖에 없다. 네다섯 번이 고작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비로소 가진 돈을 전부 걸어야 된다라는 것. 전부 건다라는 게 뭐 몰빵하라는 게 아니고요. 몇 차례 좀 어떤 시장의 상승기, 뭐 제시는 또 공매도까지 했으니까 그런 뭐 대하락기 이런 게 왔을 때 가진 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넘어가서 그 사이에는 다음번에 어떤 큰 주가 흐름을 시장 스스로 만들어내도록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그냥 좀 가볍게 좀 마인드셋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